방역 지침이 또 바뀌면서 가족 중에 이게 누가 확진이 되더라도 동거 가족은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가 양성이고 부모가 이 음성일 경우에 돌봄 공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결책이 어떤 게 필요할지. 이거 정말로 아주 심각합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아프면은 입원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대면 진료도 어려우니까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직접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부모 감염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걸려야 이 악순환에서 마무리되는, 이건 정말로 심각하다. 물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런 고통이기는 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은 좀 신속하게 세우는. 근데 이게 대책 마련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가족 간의 확진 전파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차로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교육부에서 동거인이 확진자이더라도 등교가 가능하도록 또 출근을 가능하도록 조정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침이 바뀐 부분은 교육부도 좀 고심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근데 자녀가 확진이어도 동거가족은 출근을 한다거나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이어도 자녀는 등교를 한다거나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의 양태를 보면은 잠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멀쩡하지만 또 그 이후에 확진이 되는 것을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번에 만들어내어서 결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동거가족은 아이가 아플 경우에 돌봄을 해줘야 되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 인정의 결근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가 아이를 돌보다가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출근을 계속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긴급 돌봄이라는 것을 또 해서 돌봄의 공백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느 정도 돌봄의 공백을 좀 해소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긴급 돌봄 교실에 밀집 또는 일반 교실보다 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으시고 또 밀집도는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으니까 사실은 이 가정까지 다 이렇게 정부에서 책임지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이제 휴가를 쓰거나 하는데 신 의원님 말씀처럼 출근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경우에 등교가 허용되지만은 지금 권장하고 있는 바는 3일 안에 등교하지 않고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보고 등교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오미크론 대유행과 학교 방역에 대한 신동현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는 초와 같다. 학교 방역에 있어서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태움으로써 학교 방역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듯이 손 씻기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이 너무나 잘하고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함께 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교육청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등교를 이제 실시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등교 수업을 하면서 학력 격차를 예방할 수는 있어도 이제 코로나 2년으로 인해서 진행돼 버린 학력 격차를 이제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면 등교 배경이 학력 때문만 아니고요. 보통 학력을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지금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중고등학교 같으면 1년, 2학년 동안에 아이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지냈거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사실 사회 여러 분야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아이들의 피해는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생 동안에 고등학교, 중학교 한 번이잖아요. 수학여행 못 가면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학력 쪽에도 사실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학력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을 두기도 하고
1수업에 2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그 부족한 아이들 지도를 하고 또 사다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해서 부족한 아이들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에 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온 학교라고 해서 저녁 7시부터 우리 선생님들 퇴근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또 중학교도 9시부터 온 중학교 수학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학업 성취 인증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또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발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도 이제 수업 보충을 조금 더 하면서 예.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이 부분은 경북 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저는 노하우가 좀 축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밀집된 도시 지역의 이 교육청의 경우에는 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의 크기도 편차가 매우 크고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두고 운영해봤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도 준비가 좀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력 격차보다 인성이나 교우 관계를 중시해서 전면 등교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예. 저 또한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이 교육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가 다가가면 안 돼, 손 안 씻었잖아. 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소독제부터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교육감님이 밝히셨던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이거 모니터링하는 것도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 네, 있으신가요? 뭐 학교의 수업 결손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년여간 그걸로 인한 학력 지연, 학력 격차가 많이 걱정된다고들 하시지만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식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가서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도 먹고 친구랑 또 놀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면 등교는 뭐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중언이지만은 학력 격차보다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다독이기 위해서 전면 등교를 결정하셨다는 거에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예, 원래는 정점을 지날 것이고요. 네. 체험 학습, 또 진로 체험 학습, 수학 여행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에서 또 사회성을 배우고 또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에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돌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돌봄 시간 운영을 뭐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한다라든지 돌봄 전담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등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정상적인 돌봄이 운영이 되고요. 원격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긴급 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제일 그 첫해 이 코로나 왔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뭐 지금보다 더 할 때인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특히 블록 같은 걸 좋아합니다. 이걸 소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참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의 그 돌봄 교실마다 장난감 소독기를 그때 넣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돌봄 밀집도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초등 이래 돌봄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라든지 뭐 도교육청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고 또 잘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돌봄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 학교라는 공간이 그래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일단 맞습니다. 아이들도 예. 행복하듯이 전담사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행복하니까 교육감님 여기 계셨으니까 좀 우리 신혜님을 예. 앞에 두고 뭐 좀 하시고 싶으면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늘 뭐 참 대표해서 요구도 하시고 현장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또 협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학교가 복지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온 개선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은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다르다. 시골에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경북은 이제 무상급식만 보더라도 서울보다 10년이 뒤쳐졌거든요. 2022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방학에는 맞벌이 가정에 무조건 이제 8시간 정도는 돌보아 주었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우리 학교는 너무 작다. 스쿨버스가 운영이 안 된다. 또는 방학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지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네.